퇴직 후 순식간에 빈털터리. 잘 나가던 직장인의 충격적 몰락.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한순간에 퇴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잘 나가던 직장인들이 은퇴 후 경제적 위기 상황에 빠지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들의 퇴직 전후의 경제적 관리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퇴직금에 대한 잘못된 믿음.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한 어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일하며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퇴직 당시엔 이 정도면 몇 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퇴직금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입니다. 어 씨는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투자 실패로 남은 퇴직금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2. 소득 감소에 대한 준비 부족.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꾸준한 급여를 받다가 퇴직과 동시에 그 소득이 끊기는 경험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B 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퇴직 전 매달 5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충분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소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생활 패턴을 바꾸지 못했고 같은 생활비를 유지하려다 보니 모아둔 예금이 순식간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수입 감소에 대한 계획이 부족했던 것이 B 씨가 빈털터리가 된 이유였습니다. 3. 잘못된 투자와 금융 지식 부족.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무작정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오히려 재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C 씨의 경우 퇴직 후 큰 돈을 벌고자 부동산 투자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예상하지 못하고 무리한 대출을 받아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그는 투자 손실과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선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무시한 결과 C 씨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퇴직 후의 현명한 선택. 이처럼 퇴직 후 빈털터리가 되는 이유는 퇴직금에 대한 과도한 믿음, 소득 감소에 대한 준비 부족, 그리고 잘못된 투자 선택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선 퇴직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빈털터리가 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금은 마지막 지불금이 아니라 씨앗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 씨의 사례처럼 퇴직금을 단순히 소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 전에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투자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퇴직 후 예상되는 소득 감소를 미리 계산하고 이에 맞는 소비 패턴으로 생활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전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퇴직금은 금세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수입원이 없다면 생활비를 절약하고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 지식의 부족은 재정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의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C 씨의 사례처럼 무리한 대출과 잘못된 부동산 투자는 오히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다양한 금융 상품과 투자 방식을 충분히 공부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퇴직 후 빈털터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 퇴직 전후의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과도한 기대와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퇴직 후 순식간에 빈털터리.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과 해결책.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이 퇴직 이후
경제적 위기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퇴직 이후에도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대처와 준비가 필요한지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 난관은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1. 퇴직금의 한계,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필요성. 퇴직금에 대한 막연한 믿음은 많은 이들이 실수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퇴직금은 마치 전 재산을 한 번에 받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한 번 받은 후 더 이상의 추가 수입이 없는 고정된 자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퇴직금은 일종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만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재정 계획을 세울 때는 아래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해 보세요. 첫째, 퇴직금을 무작정 목돈으로 사용하지 말고 매달 고정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정기 예금이나 연금 상품으로 일부라도 분산 투자하면 고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 상품 선택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퇴직 후 예상되는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에 맞춰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직장 생활 때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생활비가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고 퇴직금이 빠르게 고갈되는 원인이 됩니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의료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는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퇴직 후에는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갑작스러운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비상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득 감소에 대한 준비와 현실적인 기대. 퇴직 후에는 소득이 감소하거나 아예 소득이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직장 생활 때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 수준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득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생활비를 재점검하고 이에 맞춘 합리적인 지출 패턴을 형성할 것을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 중에는 고정 수입이 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소비를 했던 일들이 퇴직 후에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퇴직 전에 소득 감소를 염두에 두고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공통된 조언 중 하나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집중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많은 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남은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3. 잘못된 투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금융 지식 강화.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투자에 뛰어들거나 주변의 권유에 따라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이후에 투자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퇴직 후 투자를 고려한다면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투자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큰 금액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모든 것을 배우기엔 시간과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전문가나 상담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기기보다는 자신도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투자 선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분산 투자를 실천하세요. 퇴직 후에는 한 가지 자산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인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 퇴직 후 빈털터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오며 이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큰 변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미리 대비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씨앗처럼 관리하고 생활 수준을 재정비하며 금융 지식을 강화하는 일은 퇴직 후 안정된 삶을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의 삶이 불안정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모든 선택과 준비에 신중을 기해 경제적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퇴직 후 연금으로 살아간다. 알고 보니 비참한 세금의 늪. 이라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설마 내가 그럴까? 싶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조금씩 떼어 연금을 만들고 노후엔 그 연금으로 여유롭게 살겠다는 다부진 계획을 누구나 한 번쯤은 세워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점이 다가오면 왜 세금이 이렇게 많지?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흔하더라고요. 저 역시 주변에서 은퇴를 맞이한 선배나 가족들을 지켜보며 세금이 이렇게나 복병일 줄 몰랐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됐습니다. 은퇴 생활을 만끽해야 할 시기에 세금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내가 이걸 위해 지금까지 고생한 건가? 자괴감마저 들 때도 있다죠.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는 직장에 다니며 소득세나 연금 보험료 등을 매달 꼬박꼬박 내왔습니다. 그런데도 은퇴 후에는 또다시 소득세, 연금소득세, 재산세 등 별의별 세금을 내야 하니 세금 폭탄이라 할 정도로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연금 생활을 하는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세금 문제를 중심으로 주의할 점과 함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또 실제로 주변에서 있었던 사례도 3가지 정도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해요. 물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해법은 없겠지만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본론 은퇴 후 연금을 둘러싼 세금의 현실과 사례들. 퇴직하면서 높아진 과세 표준을 실감한 어씨의 사례. 어씨는 30년 가까이 한 중소기업에서 근속해왔고 직장 생활 동안 아무래도 퇴직할 때쯤이면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받은 뒤 세금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보다가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우선 퇴직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이미 소득세가 붙었고요. 퇴직연금도 나중에 나눠서 받을 테니 세금이 좀 적겠지 했지만 막상 매달 정해진 금액을 수령할 때마다 소득세가 차감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특히 어씨가 놀란 건 퇴직하고 난 뒤에는 소득이 없으니 세금이 덜 들겠다는 단순한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과거보다 퇴직금 등 일시소득이 생긴 영향으로 과세 표준이 높아져서 비슷한 소득 수준의 사람들보다 세금 부담이 더 커졌다는 거죠. 어씨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도 그게 말이 돼? 하고 놀랐는데 사실 은퇴 과정에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금액들이 종합소득세나 기타 소득 기준을 높이면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제법 많습니다. 연금 저축만 믿었다가 낭패본 B씨의 사례. B씨는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히 연금 저축 상품을 들어둔 덕분에 직장 동기들보다 은퇴 준비가 잘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 연금 저축 불입분을 세액 공제를 받아왔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B씨가 은퇴 후 실제로 연금 저축에서 매달 돈이 빠져나오는 걸 확인해 보니 소득세와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떼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연금 저축 상품 자체가 이자나 배당을 재원으로 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생각했던 수령액보다 실제로 받는 액수가 훨씬 적어지네 하며 속상해했어요. 사실 연금 저축에 불입하면서 세액 공제를 받았던 건 단지 그 시점에 줄였던 세금을 나중에 뒤로 미룬 것뿐이죠. 은퇴 후에 연금 형태로 돈을 받을 때 그만큼 과세가 되므로 미리 인지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중엔 세금이 적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시더라고요. B씨처럼 은퇴를 앞두고서야 이렇게까지 세금이 세다니 하고 놀라는 사례가 의외로 흔합니다. 부동산 보유로 인한 예기치 못한 세금 증가를 겪은 C씨의 사례. C씨는 서울 변두리에 오래된 작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었고 수도권 외곽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집을 부모님 돌아가시면 팔든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쭉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직장 생활로 꾸준히 번 돈을 모아 일부는 주식과 채권에도 투자해 놓은 상황이었죠. 문제는 C씨가 퇴직 후에 연금만으로 간신히 생활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집 2채가 있는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갑작스럽게 확 뛴 거예요. 게다가 시골집도 읍내 개발 소식에 따라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 재산세마저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가뜩이나 연금만으로도 빠듯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세금이 증가할 거라곤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별로 값어치 없는 시골집인데 무슨 세금이 크게 늘겠어? 했던 아니란 생각이 화근이 됐죠. 더 큰 문제는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금방 팔리지 않아 세금 부담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애매한 재산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꼴이 돼 버린 셈이죠. 결국 C씨는 뒤늦게나마 시골집 일부를 전월세로 돌려 약간의 임대소득을 얻어 세금을 상쇄하려고 발로 뛰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 문제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법과 팁.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세금의 늪에서 조금이라도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내가 받을 연금, 내 앞으로 들어올 소득, 그리고 보유한 자산의 전반을 따져보는 게 첫걸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 최적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다양한 연금이 있다면 한꺼번에 몰아서 받기보다는 시기를 조절하거나 적절히 분산해서 수령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언제,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므로 연금 전문가나 세무사와 미리 상담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플랜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 구조 조정. 만약 복수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은퇴 후 세금을 감당하기 버거울 것 같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매각을 검토해 보세요. 당장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소득을 만들어 세금 부담을 상쇄하거나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챙기는 것.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걸로 끝내지 말고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중엔 연금 수령액이 적을 테니 세금도 적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대신 세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부담액을 예측해 봐야 합니다. 각종 공제나 감면 혜택 적극 활용. 주택연금, 농어촌 특별세 공제, 혹은 장애인 공제 등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지자체마다 조례나 정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구청이나 시청 등에 전화로 문의해 보거나 직접 방문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도움받기. 은퇴 준비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면 한 번은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금 문제는 워낙 복잡하니까 전문가 조언 한 번으로도 장기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곤 하거든요. 맺은 말. 우리가 기대하던 연금으로 사는 낙원 같은 은퇴 생활이 현실에서는 세금이라는 큰 벽을 마주하면서 예상보다 팍팍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B씨, C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커서 충격을 받기도 하고 준비가 미흡했다는 자책감에 우울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뒤늦게라도 문제를 인지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 세금을 한꺼번에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절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아직 은퇴가 남은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지요.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아, 은퇴 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대비해야 하는구나 하고 조금이나마 인식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조금만 일찍 준비한 사람들은 은퇴 후 큰 충격 없이 여유를 즐기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후회와 한숨 속에 세금 고지서를 만지작거리곤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뒤늦게 어쩌면 좋지? 하며 머리를 싸매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길 바라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작은 실마리라도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세금 부담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지만 미리 공부하고 알아두면 그만큼 피해를 줄이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종잣돈 운용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연금 수령 방식, 부동산 보유 현황, 그리고 세제 혜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그래야 비로소 세금의 늪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목표인 편안한 은퇴 생활에 한 발짝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 모두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은 은퇴 삶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준비하며 매 순간 내 주변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자세를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퇴직 후 연금으로 사니까 삶이 이렇다. 라는 탄식 대신 내가 예상한 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다들 힘내서 행복한 은퇴 생활을 향해 함께 나아가 봅시다. 철밥통이라던 60대 공무원, 퇴직 후 은둔 생활하게 된 사연.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은퇴 후 삶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죠. 특히 공무원처럼 한번 들어가면 평생 안정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직업은 막상 퇴직 후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그저 연금만 받으면 평생 편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정작 막상 퇴직하고 보니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철밥통이라고 불리던 공무원 퇴직자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내가 일하는 동안은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공무원은 정년도 보장되고 연금도 넉넉하니 퇴직 후가 남들보다 편하겠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물론 직장 생활 동안에는 그런 안정감이 크게 작용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나를 지켜주던 조직을 떠났을 때 내 삶을 스스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한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실제로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토대로 구성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공사, 공단 등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에 쉽게 공감하실 거라 믿어요. 1. 퇴직 후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김모 씨의 사연. 먼저 오늘의 핵심 인물인 김모 씨 60세 가명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김 씨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퇴직하기 전에는 6급까지 승진하며 나름 자신의 커리어를 착실히 쌓아왔어요. 처음에는 급여가 많지 않아도 매년 조금씩 오르는 월급과 안정된 지위에 만족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도 공무원이면 부모님도 안심이지 퇴직하면 연금이 나올 텐데 굳이 큰 욕심 낼 필요 있나? 같은 말을 많이 했고 김 씨 본인도 묵묵히 일만 했다고 해요. 문제는 60세의 정년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퇴직하면 연금 받으면서 여행 다니고 손주도 보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라며 막연히 기대했는데 정작 막상 퇴직해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소득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한 일이었어요. 퇴직 전에는 나름 성과급도 조금씩 받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사실상 월 수입이 꽤 괜찮았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퇴직 후 들어오는 건 공무원 연금이 전부이니 이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 퇴직하고 쉬고 있는 김 씨를 향한 주변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죠.
아내나 자녀가 그냥 푹 쉬세요. 이제는 본인 하고 싶은 취미생활 하세요. 라고 말해도 김 씨 본인은 계속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관공서 조직 문화에서만 일하던 김 씨가 밖에서 뚝딱 다른 일을 찾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구직에 도전해 보려고 해도 초고령 사회의 흐름 속에서 나이 많은 퇴직자를 선뜻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고, 기껏해야 단기 파트타임이나 단순 업무 중심의 자리 정도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김 씨는 밖으로 나가는 일조차 점점 줄어들었고, 대인관계도 좁아지다 보니 집 안에만 머무는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60세라는 아직 상대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우울감까지 찾아오게 됐고요. 이 은퇴 후 삶을 대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 3가지. 그래도 공무원인데 연금이 있잖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건 큰 메리트입니다. 다만 그 연금이 실제 생활비에 충분치 않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거나 뭔가 사회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싶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3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례 A, 퇴직 후 소득 격차에 적응 못한 7급 공무원 출신. 인물 배경. 7급 공무원 시험에 비교적 젊은 시절 합격해 퇴직 시점까지 27년 정도 근무한 박모 씨 59세, 가명. 본인은 나는 특별한 취미도 없고 그냥 공무원이라며 월급 받으면 그게 내 인생이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 문제. 막상 퇴직을 맞이했을 때 연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었고 공무원 재직 시 절약 없이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퇴직 후 재정 상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또 마땅히 다른 부수 입원을 만들 준비를 해두지 않아 어디선가 꼭 돈이 나와야 하는데 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그저 공무원 신분일 때는 알아서 월급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벌어야 하는 입장이 되자 막막해진 거죠. 주요 고민. 연금을 받아도 집의 월세,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서 결국 적자를 메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급한 마음에 퇴직금까지 생활비로 써버리다 보니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완전히 빈털털이 되겠다는 공포감이 찾아왔습니다. 사례 B, 조직 문화 밖에서의 인간관계 단절. 인물 배경. 지방의 한 관공서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이모 씨 61세, 가명. 지방 공무원의 특성상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저 사람 공무원이야 라는 인식으로 살아왔고 본인도 그에 맞춰 권위가 있다고 여겨질 때가 많았습니다. 은퇴 후 문제.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그동안 자신을 인정해주던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관공서를 떠나니까 어느 단체나 모임에 나가도 뭔가 찬밥 신세가 된 느낌. 이미 본인이 속해 있던 조직에서의 지위나 직함이 사라지자 자신이 사회적으로 무가치해졌다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주요 고민. 가까이 지내던 동료들이나 후배들과의 관계도 퇴직자라는 이유로 점점 소홀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줄었어요. 모임에 나가도 이제는 내가 할 얘기도 없네라며 주눅 들고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피하게 되면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례 씨 연금도 받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인물 배경. 서울에 소재한 중앙부처에서 근무했던 최모 씨 62세, 가명. 5급까지 승진을 하고 나름 탄탄대로를 걸어온 전형적인 베테랑 공무원입니다. 재직 중에는 바쁘게 일하느라 정작 내가 퇴직 후에 뭘 하고 싶을까?를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은퇴 후 문제. 공무원 연금이 있잖아? 라고 주변에서도 많이 말해주고 본인도 그렇게 믿었지만 정작 은퇴 후 첫 달이 되니 뭐라도 안 하면 불안하다라는 강박관념이 들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표나 일상 루틴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리자 그 심리적 공허감이 경제적 불안감으로도 이어진 거죠. 연금으로 기본 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긴 하지만 늘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어쩌지? 의료비나 자녀 문제가 생기면 같은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해요. 주요 고민.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공무원 재직 당시에는 늘 지시와 업무가 있었으니 바쁘게 살았지만 이제는 매일이 마음만 바쁜 무계획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3.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까? 위 세 가지 사례,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김 씨 사례처럼 많은 공무원 혹은 안정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분들이 막상 퇴직 후에는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리 방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정적 준비. 연금이 있다고 해도 지금의 생활 수준이 연금만으로는 유지가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대출, 자녀 교육비, 부모님 부양 등 다양한 지출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이 크게 부족하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최소 5년 전부터는 퇴직 후 예상 지출과 연금 수령액, 예비 비용 등을 꼼꼼히 계산해보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다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예금, 적금뿐 아니라 오래된 집을 소형으로 다운사이징 한다거나 혹은 본인 능력에 맞는 소규모 창업을 고민해보는 방법도 있죠. 단, 무턱대고 요식업이나 자영업에 뛰어드는 건 너무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퇴직 전부터 다양한 모임이나 봉사활동, 동호회에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속해 있을 때보다 은퇴 후에 더더욱 사람들 사이에서의 교류가 중요해집니다. 조직을 벗어나더라도 내가 계속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소속감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허무함을 줄일 수 있어요. 더불어 일자리 정보나 봉사활동 기회 같은 것들도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고요. 정서적, 심리적 준비. 은퇴와 동시에 일상 루틴이 사라지는 건 생각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고 업무를 통해 인정받는 기회도 없어지니까요. 취미활동, 자기개발, 혹은 새로운 배움을 통해 은퇴 이후에 내 삶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운동, 요리, 여행, 글쓰기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큰 활력이 될 수 있어요. 나이살 먹고도 배울 수 있는 환경 찾기. 요즘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은퇴자, 대상 강좌가 늘어나고 있어요. 해당 지자체 문화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무궁무진한 정보들이 있죠. 현역 시절에 못 배웠던 기술이나 지식을 배워서 알바로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소득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겁니다. 은퇴 후 전문 강사, 시니어 컨설턴트, 1인 창업 사례도 점점 늘고 있으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해요. 가족과의 충분한 대화. 은퇴라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일이기도 해요. 갑자기 집에만 있는 가장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의 아빠 혹은 엄마는 이제 일 그만하고 즐기세요 라며 반대로 권유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내가 왜 불안한지, 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지, 왜 쉬고 싶지 않은지 등을 솔직하게 가족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때론 가족이 더 좋은 아이디어나 지원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서로의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결론 은퇴 후 삶도 계속되는 인생이다. 얼마 전까지 철밥통이라고 불리던 그 누구보다 안정된 직장을 다니던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된 점이 있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직무와 자리를 내려놓았다는 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안정, 권위, 나만의 사회적 역할을 잃어버린다는 뜻과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삶의 의미까지 잃었다고 느낄 정도의 큰 변화죠. 하지만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전에 준비만 잘 해둔다면 퇴직 후에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와 기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단, 그 자유와 기회를 누리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지, 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직장에만 매달려 왔던 분들이라면 은퇴 후의 시나리오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노트 한 권을 꺼내서 혹은 컴퓨터 문서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적어보세요. 은퇴 후 월별 예상 지출은 얼마인지, 연금을 포함해 예상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부족분을 메울 방법은 무엇인지 퇴직금을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방법, 부동산 정리, 재취업, 투자 등. 한 달에 얼마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요. 마음 편하게 취미생활과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면 퇴직 후 내 삶이 막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혹은 믿을 만한 전문가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내 계획을 현실과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막상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생각보다 빠듯하거나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혹은 반대로 내가 너무 과하게 걱정했구나. 이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하겠네 하고 안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은퇴 후 삶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직장 종류와 상관없이 은퇴 후의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디 남들이 보기엔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그 껍데기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건강한 다음 챕터를 설계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퇴직하신 분들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나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을 조금씩 시작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신 분들도 있고 또 자기만의 노하우를 이미 잘 터득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공유해 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새로운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퇴직 2년차, 다시 일 나갔다가 병원 실려갔습니다. 왜 60대의 일은 독이 될까요? 사람들은 은퇴하면 뭔가 자유로워질 줄 알죠. 아침에 눈치 안 보고 일어나는 거, 점심 약속 잡을 때 상사 눈치 안 보는 거,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여행 갈 수 있는 거. 한마디로 그동안 못 누린 걸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요. 처음 한두 달은 좋다 말아요. 슬슬 불안이 밀려오죠.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고요. 그렇게 대부분이 퇴직 후 한두 해 안에 다시 일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돈 때문일 수도 있고 허전함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 혹은 아예 일상이 무너질까봐 겁이 나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죠. 근데 문제는요. 그게 몸과 마음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퇴직 후 2년 다시 시작한 일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에 사는 63세 박선호 씨가 겪는 35년간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퇴직했어요. 처음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며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했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 점점 지루해지고 자꾸 내가 무용한 사람 같더랍니다. 그러던 중 아는 지인이 소개해준 단기 계약직 일을 시작했죠. 체력도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그게 독이었어요. 새벽 출근, 익숙하지 않은 환경, 젊은 상사들과의 소통 스트레스, 오랜만에 반복되는 단순 작업 몸은 버텨도 마음이 힘들더랍니다. 결국 한 달도 안 돼 위염의 불면증, 고혈압까지 한꺼번에 터졌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까지 생겼죠. 내가 나를 과대평가했구나. 나이 든다는 건 그냥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 이게 그의 말이에요. 은퇴 후 일이 독이 되는 진짜 이유. 전문가들은 퇴직 이후 다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심리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움직인다고 말해요. 일 자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확인하고 싶어서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체력과 회복력의 한계 60대 이후에는 수면질, 근력, 집중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이전과 같은 패턴으로 일하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업무 환경의 변화. 요즘 일터는 디지털 중심이고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퇴직 전과 너무 달라요. 그걸 따라잡기 위해 애쓰다 오히려 자존감이 무너지는 분들도 많죠. 역할의 변화. 예전에는 부장님, 이사님이었는데 다시 현장에 나오면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이런 사회적 지위의 변화가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례. 이 몸은 괜찮았는데 마음이 먼저 무너졌어요.
김정화 씨 61세, 전직 금융사 근무는 퇴직 후 백화점 문화센터 강사로 활동했어요. 처음엔 나만의 무대가 생긴 듯 뿌듯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수강생과의 갈등, 낮은 강사료, 평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극심한 무기력증이 찾아왔어요. 이 일을 왜 시작했더라? 그 질문이 자꾸 떠오르면서 이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졌다고 해요. 결국 1년 만에 모든 강의를 정리하고 지금은 아예 일 자체에서 멀어졌습니다. 나는 나이 들면 조언해주고 가르치는 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는 쉬고 싶었던 거였나 봐요. 김 씨는 그렇게 말했어요. 일은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야만 하는 줄 아는 걸까요? 우리는 너무 오래 일하며 살았어요. 일을 안 하면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너무 깊이 새긴 채 살아왔죠. 퇴직 후에도 노는 나는 게으르다, 무능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삶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어야 해요. 일이 있어야 내가 산다는 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전문가 조언 일보다 먼저 일의 이유를 점검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한창우 박사는 말합니다. 60대 이후의 일은 생존이 아닌 정체성과 자존감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단순히 바쁘게 지내려는 이유라면 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채우는 법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는 몇 가지 팁도 주셨어요. 일하기 전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냉정하게 진단할 것. 무급이라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부터 시작해 볼 것. 새로운 사람,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기보다 익숙한 방식 속에서 활동 영역을 넓힐 것. 결국 중요한 건 일을 하는 것보다 왜 하려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례 3일을 놓고 나서 인생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경수 씨 65세, 퇴직 4년 차는 처음 2년간은 소일거리로 마을버스를 운전했어요. 하지만 교대 근무, 불규칙한 식사, 시민과의 갈등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했죠. 결국 심장 두근거림과 불면증으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지자체 지원을 받아 마을 도서관에서 책 정리 자원봉사를 시작했죠. 돈은 안 되지만 책을 좋아하고 조용한 환경이 편했대요. 그 후로는 매일 일정한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도 줄고 건강도 좋아졌답니다. 이게 일이든 아니든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면 그걸로 된 것 같아요. 그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결론 일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아끼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오래 남을 위해 일했고 조직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때예요. 물론 일이 주는 보람도 있고 생계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그 모든 걸 고려해도 내 건강과 마음을 해치는 일이라면 그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다시 일하려는 걸까? 지금 내가 진짜 필요한 건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시간 아닐까? 그 질문의 답만 잘 찾아도 인생 후반전은 더 건강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은퇴 후 일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심리신체적 이유를 다뤘는데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전문가 시선으로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은퇴 후 다시 일하려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점들을 유념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팁, 주의사항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은퇴 후 일자리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몸 상태와 맞는 일인가? 입니다. 60대 이후 신체는 아무리 건강해도 2030대와 달리 회복 속도가 느리고 피로 누적도 심해요. 예를 들어 대한노인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재취업자의 65%가 피로 회복에 평소보다 2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어요. 이걸 무시하고 예전처럼 풀타임 혹은 강도 높은 일을 고집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금방 무너집니다. 박선호 씨 사례처럼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일도 허다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업무 강도 조절과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권해요. 예를 들면 하루 4시간 이하, 주 3일 정도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요즘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니어 맞춤 일자리를 꽤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 일자리는 업무 강도도 낮고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에요. 또한 일 시작 전 내 체력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 무리 없는 업무 시간을 정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김정화 씨처럼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일자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직장에서 나이가 많은 직원이 겪는 세대 차이와 역할 위축은 은퇴 후 재취업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이라는 게 꼭 수익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겁니다. 즉, 무급 봉사나 취미 활동처럼 내가 좋아하고 마음 편한 일을 먼저 경험해보는 게 좋아요. 서울시가 진행한 시니어 취업 프로그램 중에 사회참여형 자원봉사가 있는데 참여자의 78%가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재정적인 준비와 관리입니다. 많은 분이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로 돈을 꼽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돈이 필요하다와 무조건 많이 벌어야 한다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기본 생활비는 충당 가능하다면 굳이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은 수입이라도 정기적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더 낫죠. 또한 일하는 동안 건강보험료, 세금, 4대 보험 문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 개시 후 재취업 시 연금액 변동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상담을 미리 받는 게 안전합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팁. 일하기 전에 건강검진 꼭 받기. 혈압, 혈당, 심장 기능 등 기본 체크 필수. 무리한 일정은 건강 악화로 직결돼요. 하루 4시간, 주 3일 이하 파트타임부터 시작. 일찍 무리하지 말고 적응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해요. 업무 내용과 환경 미리 파악하기. 예를 들어 서서 하는 일인지 컴퓨터 작업인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인지 꼼꼼히 알아야 합니다. 감정 노동이 심한 업무는 피하기. 고객 응대, 갈등 중재 등 스트레스가 많은 일은 심리적 부담 커요. 사회적 활동이나 봉사부터 시작해보기. 무급이지만 의미 있고 마음이 편한 활동으로 몸과 마음을 천천히 단련하세요. 재정 상담 및 복지제도 활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시니어 지원금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주의해야 할 점들. 일은 무조건 좋다는 생각 경계하기. 모든 일이 건강과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자칫하면 악영향만 남길 수 있어요. 무리한 신체활동이나 장시간 근무 금지, 특히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사회적 고립을 피하려 노력하기. 은퇴 후 일자리는 단순 수입 이상의 사회적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하니 혼자만의 무대가 되지 않도록 친구, 가족과 꾸준히 소통하세요. 정신건강 신호 무시하지 않기. 우울감, 무기력증, 불면증 등이 심해지면 전문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조언들을 균형 있게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내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을 철저히 고려해 나에게 맞는 속도와 방식을 찾는 게 무엇보다도 핵심입니다. 일이 내 건강과 행복을 돕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